최근에 이제 무소속 생활을 쭉 하시면서 명함도 새로 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사실 스튜디오에 오시면 명함을 바로 받으려고 했는데 무소속 생활은 좀 어떠십니까? 어, 사람들이 백의종군 얘기하는데 네. 사실 제가 백의종군한 지 오래됐잖아요. 음. 계엄 저지 이후에 제가 당대표에서 축출된 이후에 계속 뭐 백의종군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뭐 명함 판 건 다른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제명당한 다음에는 국민의 명함을 쓸 수가 없으니까 만나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면 명함을 받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건 참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아유 고민 끝에 하나 만들었는데 막상 만들려고 보니까 쓸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만들면서 이거는 정말 바닥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거구나 이런 실감을 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됐습니다. 네, 뭐 명함은 기본적으로 흰색이긴 하지만 이제 이 흰 명함으로 최근에 이제 뭐 대표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주환연대라든지 대구에서 흰점퍼 연대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의원이 컷오프 된 후에 이제 아직까지 뭐 가처분을 신청할지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할지 이런 걸 결정하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 보수 재건에 대한 뜻이 있는 무소속 연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대구에서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치공학의 문제에 앞서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보수 재건이 정말 절실하다는 호소를 드리면서 네. 많은 시민들을 모아서 만나고 있잖아요. 네. 결국은 보수 재건의 필요성과 방식에 공감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참 그건 반갑게 생각해요. 주호영 부의장께서 어디 방송 같은 데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제가 주장하고 있는 보수 재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런 상식적인 정치인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공천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건 당사자가 결정하실 문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지금 적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국민의힘 당권파가 하고 있는 공천은 네. 절차가 투명하지 않아요. 일관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다수가 인정하고 따를 만한 권위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바꾸고 뭐라고 하면 바꾸는 거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는 당이 잘 되고 국가를 위한 좋은 공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심이 들어간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런 식의 공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수긍하기 어려운 그러면 주 부의장은 안 되는데 나머지 있는 다섯 의원들은 되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죠? 그건 그냥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당사자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건 자연스러운 상황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쌓여가면서 어제도 보면은 대구 지역에서의 어떤 그 여론조사 네. 결과들을 보면 과거에 볼 수 없는 참담한 수치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런 그 상황들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큰 점 보수 재건이 필요를 외치는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런데다가 어제 제가 지금 당권파를 이끌고 있는 장동혁 당대표가 어디서 한 말을 잠깐 보고 크게 놀란 게 있는데요. 뭐 정확하게 제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하고 부산 정도를 이기면은 뭐 지선 승리 여부 아니 그거는 6.25 전쟁이 났는데 부산만 지키고 나머지 다 뺏기면 그건 승리한 걸로 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선거를 뭐 아직 하지도 않고 공천도 안 된 상황에서 다 뺏기고 두 개만 지키면 나는 이긴 걸로 치겠어라는 말이 나오나요? 그러면 다른 곳에 뛰는 사람들은 그냥 지는 거예요? 아니 그건 정말로 저는 그거 보고 놀랐어요. 아니 이 당권파란 사람들은 나라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럼 보수를 생각하는 건지 당을 생각하는 건지 도대체 뭘 위해서 저러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건 자기들 개인을 위해서 저러는 거잖아요.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놀랍고 이건 정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첫 지역 행보로도 대구를 가셨었고 서문시장 가서도 또 민심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최근에 이제 김부겸 전 총리 등판이 사실상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론조사에서도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대구는 보수 재건에 있어서도 사실 의미가 있다고 보실 것 같은데 이 대구 지역 민심은 좀 어떻게 들으시고 계시나요? 제가 대구를 제일 먼저 내려간 건 사실 뭐 저에 대한 여러 가지 반감도 많은 소위 말하는 그 폄훼하듯이 말해서 네. 짠물 뭐 이런 쪽이 네. 많다. 뭐 대구 경북 지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실제로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네. 극복해야 될 단계라고 봤어요. 좋은 게 좋은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아니 계엄은 막았어야 했고 탄핵은 불가피했고 지금 이 강을 건넙시다. 제 말을 좀 당당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돌도 맞고 욕도 들으면서 그걸 좀 이제 설득하고 싶어서 제일 먼저 대구를 갔던 거예요. 가서 한 네. 3일 정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느낀 것은 대구 경북은 역시 보수의 이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전 대구 경북의 상식적인 시민들은 이미 그 강을 건너신 것 같아요. 이미 그 단계를 건너고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는 데 강하게 아주 격하게 공감해 주셨고 네. 지금 이 당권파들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정말 비판적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영남 지역 저희 그 국민의힘을 전통적으로 사랑해 주셨던 영남 지역의 대다수 시민들은 이미 역사에 있어서 흐름을 충분히 알고 그 역사의 흐름으로 가고 계셔요. 네. 그런데 지금 당권 파는 사람들만 저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아직도 저러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수가 위기다, 보수가 잘못됐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뭐 당이 잘못됐다, 뭐 이런 말도 하던데요. 당권파 이런 분들은 뭐 그렇게 사과를 하던데 아닙니다. 보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당원들도 지지자들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네. 보수 정치인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렇게 호도해서는 안 되고 보수 정치인들 그러니까 지금 당을 이끄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면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요새 가장 많이 받으시는 질문일 것 같고 답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저도 여쭤봐야 돼서 네, 부산, 뭐 대구, 이제 뭐 서울까지도 이제 출마 지역으로 여러 지역이 언급되고 있고 뭐 부산에 이제 2번 가시면서 부산 쪽이다 여러 가지 예측들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지역을 지금 고심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지면 보수 재건을 바라는 상식적인 마음이 얼마나 크고 간절한지 것이라는 것이 흐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보수 재건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거 제 진심입니다. 지금 사실 말씀하신 곳에 어디에 재보궐선거가 나오는지도 결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단계에서 제가 정치공학과 제 개인의 어떤 이 행보를 앞세워서 여기가 어떻고 뭐 만약에 이러면 어떻고 그런 걸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수 재건이 정말 필요해요. 저는 보수 정치가 정말 잘 될 때는 보수란 말을 덜 쓸 때였어요. 옛날에 항상 그래왔죠. 그만큼 이 많은 국민을 이 사랑을 받을 때였죠.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보수 재건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너무 망해 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망하고 그리고 보수가 재건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폭주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보수가 재건돼 있고 보수가 정말로 소수라도 그 스피커로서 파워를 갖고 있고 그러면 저런 짓거리 하겠습니까? 저런 국조 하겠어요? 이거는 보수 제1당인 국민의힘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저기가 저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재건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생기거나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기면 저는 피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뭐 그런 거 쭈뼛쭈뼛 도망다니지 않잖아요. 저는 국민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길이 어렵고 어두워 보일 때 아니 제가 한번 깃발 들어볼 테니까 한번 막 믿고 따라와 봐주시면 어떠냐. 지금 저처럼 나서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뒤에 숨지 않냐 여러분께. 한번 저는 그 말씀을 드린 상태이니까 그 나머지 문제는 찾아보시면 될 문제 같아요. 한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피하지 않겠다라고도 하셨고 뭐 조영 의원님이 한동훈 대표의 뜻에 이제 동의하는 걸 밝힌 걸 들은 적이 있다라고도 하셨는데 사실 선거 국면은 조금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흘러갈지. 네, 향후에 이 보수 재건을 두고 그러니까 상식적인 요구 또 지지자들의 요구가 있다면 그런 연대도 모두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연대라는 것이 뭐 모여서 사진 찍는 걸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연대라는 것이 각자 보수 재건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이 각자에서 할 일을 하면 연대가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저는 주영
그 부의장 같은 분이 지금 현재 자리에서 그분이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보수 재건을 위해서 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공감을 해주셨고 보수 재건을 위해서 나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서로 전화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 사진 찍고 악수하는 모습 보이자 이게 연대가 아니고요.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표로 가는 게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주부의장이라든가 다른 분 뭐 누구라도 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저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상식적인 다수의 연대가 결국 보수 재건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그걸 기대하고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뭉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